오늘 북한이 오전 11시 13분부터 12시 5분에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대대적으로 선제 타격 능력을 안보 문서에 확정했다고 발표한 직후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서 발사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바로 북한 기지를 선제 타격하겠다는 위협에 북한이 대답한 꼴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본인들은 자위대가 어떻게 반응했나를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은 제1미군기지나 일본을 표적으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안보 관련 문서 개정과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침해 비난 결의 채택에 반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도 일본을 테스트하고 있다, 일본의 반응을 조롱하고 있다 라는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총리 관저와 방위성, 자위대는 일제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군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현 시점에서 자세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가 방위성에 정보 수집 분석에 전력을 다해서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라. 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정보 수집 분석에 전력을 다하고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에 일본인들은 항상 똑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미 자동응답 기계가 된 지 오래이다. 일본 영토에 떨어져도 정보를 분석한다고 할 것이다. 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정확한 정보를 즉각 밝히게 될까? 정말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일본은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이 겁을 먹고 미사일 발사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큰 소리가 넘쳤습니다. 우익 언론 석간후지는 국제법 위반을 걱정하는 것은 이상한 나라이다. 일본은 가족이 죽은 후에 반격을 할 것인가 라며 반격 능력 보유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석간후지는 가족이 칼을 가진 흉악한 범죄자에게 습격당할 상황이 되면 상대방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비록 나중에 선제 공격이나 과잉 방어로 비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더라도 위협이라고 인식한 상황에서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격하게 반격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대가 겁을 먹게 되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신나간 우익 언론의 이런 황당한 주장에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실제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억지력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되었습니다.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것이 예전처럼 동해나 태평양에 떨어지는 것인지 일본 본토를 타격하는 것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어느 정도 날아와서 일본 영토 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반격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미사일은 정확하게 일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주일 미군 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이 발사 각도를 조금만 낮추면 일본이 딱 정조준 된다 라고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한미 군사 당국의 사전 탐지와 요격을 피해서 완벽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으로 저궤도로 비정상적인 비행 곡선까지 그리며 날아오기도 합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기지에서 발사하는 것 외에 이동하면서 발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잠수함과 레일과 차량으로 이동하며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결국 이 정보를 모르면 일본의 반격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과 요격 능력으로는 방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군사 정보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일본 외무성은 즉각 미국의 북한 담당 특별 대표와 한국의 한반도 평화협상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일본의 외무성과 방위성, 자위대 모두 한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북한과 중국의 군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길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적으로 운용하고 정보 수집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위성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하는 인공위성 그룹을 별자리로 비유해서 만든 말입니다. 방위성은 약 5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서로 협력해서 넓은 범위를 치밀하게 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궤도로 발사해서 한몸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 북한 기지의 동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되면 공격 대상지의 정보 수집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해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궤도를 바꾸면서 날아오는 경우까지 탐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위성 별자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을 우주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킬러 위성 발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런 위성 별자리 시스템과 킬러 위성을 완성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뭐라도 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무모한 계획을 되는 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믿는 것은 50개의 첩보 위성인데 또 문제는 일본의 로켓이 말썽입니다. 지난 10월 가고시마현 우주관측소에서 발사된 입실론 로켓 6호기가 발사 이후 바로 파괴되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43초에 발사된 로켓은 57분 11초에 지상에서 파괴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이미 2단 로켓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목표 자세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긴급 파괴 신호를 보낸 이유는 로켓의 안전한 비행이 계속되지 않으면 지상으로 그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괴된 로켓의 잔해가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일본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속보로 발사 준비, 드디어 발사, 갑자기 파괴 신호 송출, 완전히 실패, 원인 불명의 소식을 전해 듣던 일본인들은 기사 댓글과 SNS를 통해 분노와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기술이다. 한국에도 10년이나 뒤져 있다는 진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현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과 똑같다. 불쌍하다. 제2공습 경보를 울려라. 혁신적 위성 기술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니 폭발해버렸다. 유감스럽게도 입실론 발사 순간 영상을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돌렸다. 일본이 안보 문서를 개정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도 사야 하고 잠수함과 미사일도 개발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일본 국민들에게 여러 세금도 왕창 걷어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도 왕창 구입해야 하고 반도체 공장도 세워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곧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선제 공격이니 까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